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주제일 것 같아요. 바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화가 나기 쉽죠. 가족, 직장,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해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잠깐 멈추기의 힘. 우리는 화가 날 때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화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화를 내는 순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잠깐 멈추기입니다. 화가 날 때 일단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1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멈추고 자신을 진정시키면 그 후에 내는 반응이 훨씬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 지금 화가 나지만 조금만 참자는 마음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작은 순간의 멈춤이 나중에 큰 후회를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 두 번째 방법은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본능적으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며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이럴 때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듣거나 가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통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를 3번 정도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화를 내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그로 인해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즉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목소리로 잠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심호흡을 해서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 훨씬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왜 화가 나는지 자문해 보기. 가끔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면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 중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즉시 화를 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원인이 상대방의 태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 또는 내가 느끼는 무시감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좀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동료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더 나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가 날 때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하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종종 마음속에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다른 활동에 잠깐 집중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간단한 일거리를 처리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에 상사에게 불쾌한 피드백을 받았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커피를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의 갈등 중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대화하지 않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훨씬 더 차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바로 풀지 않더라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화를 나누기보다는 그 상황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5번째, 화의 원인을 명확히 전달하기. 많은 경우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내기 전에 왜 화가 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배우자가 자꾸 늦게 집에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혼자 있거나 걱정이 돼서요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화를 감추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일기나 메모로 감정을 기록하기.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것보다 일기나 메모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거나 말로 풀어버리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 일기나 메모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나 메모는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차분하게 글로 적다 보면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대화 중에 화가 났다면 그 즉시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종이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상대방의 태도 혹은 내가 겪은 스트레스와 불만이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면 잠깐의 시간 동안이라도 나의 감정이 정리되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할 때 그걸 글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강력한 자기 관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 화가 날 때 감정의 폭발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서 화가 났을 때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가 순간적인 화를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대화는 또한 일상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차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대화는 일종의 정신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을 다독일수록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운동은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한 운동은 감정 조절 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화가 나서 마음이 복잡할 때 한 번 짧은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을 움직이면서 뇌에 자극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특히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간단한 운동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에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 다른 중요한 점에서 유익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은 화가 날 일이 적어지도록 돕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감정적으로도 더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도 감정 조절에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9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만큼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회복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이 맑아지고 화를 낼 확률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과 함께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는 잠깐씩 휴식을 취하면서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잠깐의 휴식을 갖거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화를 다스리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10번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마지막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바로 내보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바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고 감정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면 갈등을 건설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감정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화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조금 더 차분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방법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 평온해지길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